여군이 정비대를? 대령의 비웃음이 정비고 안을 채웠습니다. 군복만 입었지? 기름 냄새도 못 맡아봤겠네. 주변 정비병들이 키득거리며 웃어댔죠. 저는 그저 침착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서령 중령, 부임 신고 드립니다. 대령은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고! 여긴 말로 안 통한다. 보고서 쓰고 PPT 만드는 인력 필요 없거든.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령이 한마디를 더 던졌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정비 못하면 그냥 뒤에서 커피나 타.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욕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제 진짜 신분을요. 국방부 감찰단 3스타 사령관 한서령 중장.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강원도 최전방 정비대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야 닿는 곳이었죠. 정비대 정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중령 계급장, 그리고 감찰단에서 넘어온 첩보 문서 한 뭉치, 정비대 납품 비리, 장부 조작 정황 포착, 유상복 대령, 외부 업체와 유착 의심, 부품 횡령 및 진급 거래 가능성 높음. 이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 저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감찰단 사령관이 아닌 그저 새로 부임한 중령으로요. 정비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부품 상자는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만 있었죠. 먼지가 두껍게 앉은 공구함, 녹슨 렌치, 장부상으론 분명 정상 출고로 기록된 부품들이 실제론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죠.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 대령, 유상복, 바로 제가 조사하러 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가 세중령?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를 바로하고 경례를 올렸죠. 한서령 중령, 부임 신고 드립니다. 유상복 대령은 제 경례를 받지도 않고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여군이 정비대를? 군복만 입었지 기름 냄새도 못 맡아봤겠네. 주변에 있던 정비병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비고 안을 가득 채웠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한 발짝 다가오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신고, 여긴 말로 안 통한다. 보고서 쓰고 PPT 만드는 인력 필요 없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정비 못하면 그냥 뒤에서 커피나 타. 정비고 한가운데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상복 대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비병들도 하나둘 흩어졌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정비고 안, 기름 냄새 속에서 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참아. 증거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이미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비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장부와 실제 재고를 대조하면서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장갑차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한 명의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정민수 하사, 제 아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우린 이미 약속했으니까요. 이곳에선 그 누구도 우리가 모자 관계란 걸 알아선 안 된다고. 민수는 조용히 장갑차 엔진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공구함을 열고 부품을 하나씩 확인하면서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정비병으로 복무한 지 이제 1년 반. 처음엔 서툴렀던 아이가 이젠 제법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옆을 지나가며 장갑차 상태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엔진 커버가 열려 있었고 내부 배선이 드러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장부상으론 신품 부품으로 교체 완료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부품 상태가 영 좋지 않았거든요. 녹이 슬고 마모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중고 부품이야. 아니, 어쩌면 불량품일 수도 있어. 민수가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수첩에 적힌 내용, 부품 번호, 출고 날짜, 실제 상태, 그리고 작은 메모, 장부와 불일치.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괜찮을까? 혼자 이런 걸 조사하다가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신분은 중령, 감찰단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새로 부임한 중령일 뿐이니까요. 민수가 수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우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고요. 정비구 안,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 사이에서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품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장부는 한쪽 책상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이곳엔 분명 뭔가 있어. 납품 비리, 장부 조작, 그리고 그 중심엔 유상복 대령이 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이 부대를 바로잡겠다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밖으로 나오니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죠. 강원도 산속. 여기선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저는 숙소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유상복 대령의 모욕, 민수의 수첩, 그리고 장부와 맞지 않는 부품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주머니 속 감찰단 신분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간부식당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중령 아니야?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박도윤 상사였죠. 정비대에서 가장 고참인 부사관.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중령님.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가운데서 유상복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희들. 요즘 장비 고장이 왜 이렇게 많냐? 정비병 몇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유상복 대령은 식판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긴. 장비가 고장나는 건 너희 머리가 없어서지.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죠. 유상복 대령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어요. 한중령.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죠. 네, 대령님. 정비 매뉴얼은 외웠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 유상복 대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숙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선 손으로 직접 해봐야 아는 거야. 그는 식판을 밀어내고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님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고 올릴 거야? 정비병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다시 들고 식사를 이어갔죠. 유상복 대령은 제 반응이 재미없었는지 곧 관심을 끊고 다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박 상사. 네, 대령님. 이번 주 부품 입고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장부 정리도 끝났고? 네. 박도윤 상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부, 뭔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반납하고 나오는데 박도윤 상사가 저를 따라왔어요. 중령님. 네.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대령님이 좀 그러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도윤 상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요. 새 사람이 오면 시험을 좀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시험? 아니야. 저건 시험이 아니라 권력 과시야. 그리고 박도윤 상사 당신도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지. 저는 조용히 정비고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민수는 여전히 장갑차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상복 대령의 태도, 박도윤 상사의 떨림, 그리고 장부 정리. 뭔가 연결되어 있어. 이 모든 게. 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증거는 반드시 나타날 거야.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비고 안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유상복 대령이 저를 훈련장으로 불렀습니다. 한중령, 잠깐 나와봐. 정비고 방 훈련장엔 이미 정비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엔 고장난 군용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죠. 유상복 대령이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량 시동이 안 걸려. 뭐가 문제인지 알아? 공개 테스트였습니다. 주변 정비병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으로. 저는 침착하게 트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을 확인했죠. 배터리 상태, 연료 공급 라인, 점화 플러그,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문제를 찾아냈어요. 연료 필터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 코일에 균열이 있고요. 유상복 대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확실해? 네. 그럼 고쳐봐. 저는 공구함을 가져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 점막 코일을 점검한 뒤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엔진이 깨끗하게 돌아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정비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상복 대령은 표정이 굳은 채 저를 바라봤죠. 운이 좋았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사격은 어때? 정비만 할 줄 알면 뭐해? 여긴 전방이야. 훈련장 한쪽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K2 소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0발 쏴봐. 저는 소총을 받아들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10발 모두 거의 명중이었습니다. 관역 중앙에 탄착군이 모여 있었죠. 정비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와, 저 사람 뭐야? 중령 맞아? 유상복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쏘아봤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저는 소총을 반납하고 조용히 정비고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말을 나누지 않았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박도윤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대단하십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래 군 생활했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정비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박도윤 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대령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유상복 대령의 공개 시험, 그리고 제 실력 증명. 이제 저 사람도 알았을 거야. 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조심해야 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도 커진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곧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깊은 밤이었죠. 정비고 한쪽에 있는 행정실, 그곳엔 부품 입출구,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으로 주변을 살폈죠. 책상 위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캐비닛 안엔 과거 몇 년치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장부를 꺼내 펼쳐봤어요. 부품 입고네요. 출고네요. 그리고 재고 현황.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장부상 숫자와 제가 직접 본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았거든요. 입고된 부품 200개. 하지만 실제론 150개도 안 돼. 50개는 어디로 간 거지? 저는 계속해서 장부를 넘겼습니다. 지난 6개월치 기록을 확인했죠.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달 일정량의 부품이 장부상으론 입고되었지만 실제론 창고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유출이야. 누군가 부품을 빼돌리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캐비닛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작은 한숨. 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서류를 챙겨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을 확인했죠. 몇 개의 서류가 사라져 있었어요. 누가 왔던 거지? 그리고 왜 한밤중에 서류를 가져간 거야? 저는 남아있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페이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죠. 휴대폰 카메라로 하나하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작업을 마치고 조용히 행정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멀리 불빛 하나를 봤습니다. 대대장실, 유상복 대령의 집무실이었어요.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그 사람도 뭔가 하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장부 조작의 증거, 부품 유출 내역, 그리고 불일치하는 숫자들.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감찰단 본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행 중. 추가 조사 필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주의하라. 위험시 즉시 철수.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어둠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이 부대의 진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낮엔 정비 업무를 하고 밤엔 조사를 이어갔죠. 유상복 대령은 여전히 저를 경계했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모욕하진 않았어요. 대신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회의에서도 업무 지시에서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 조사하기엔 더 수월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수가 조용히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작은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수첩을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펼쳤죠. 수첩 안엔 민수가 3개월간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부품 입고 날짜와 실제 도착 날짜의 차이,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수량의 불일치, 야간에 이루어진 부품 이동 내역, 그리고 특정 업체 이름, 대한산업. 이 업체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습니다. 민수의 필체는 또박또박했고 기록은 정확했어요. 날짜, 시간, 수량, 상태, 모든 게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조사했구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찾아갔죠. 정비고 뒤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민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잘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찾을게. 넌 이제 조심해. 더 이상 위험한 짓 하지 마.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민수 역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중령과 하사,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윤 상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러시죠. 우린 정비고 담배 피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박도윤 상사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한숨을 쉬었죠. 중령님 눈치채셨죠? 뭐요? 이 부대 상황.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윤 상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부품 유출, 장부 조작, 다. 하지만 말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내년이면 전역입니다. 20년군 생활 마무리하고 고향 내려가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요. 그런데 대령님이 만약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난다고 했어요. 저녁도 연금도 다. 박도윤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고.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령님은 다르시잖아요. 저희보다 계급도 높고 힘도 있으시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박도윤 상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래, 맞아. 그게 바로 내일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유상복 대령을 무너뜨려야 했죠. 자정이 지난 시각, 저는 민수와 함께 다시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죠. 회계 서류, 거래 명세서, 결제 라인, 모든 걸 확인할 생각이었어요. 민수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에도 우린 멈춰섰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계 서류를 꺼내고 민수는 거래 명세서를 확인했죠. 손전등 불빛만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대한산업과의 거래 내역. 지난 2년간 수억 원 규모의 부품 납품 계약. 하지만 실제로 납품된 수량은 계약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허위 계약이야. 부품은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돈은.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제 라인을 확인했죠. 유상복 대령 사단장, 외부 업체, 3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상복 대령의 진급 추천서에는 특별 공로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거래였구나. 부품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신 진급을 보장받은 거야.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군수 사기 아닙니까? 그래. 검찰 사안이야.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USB에도 복사했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저는 재빨리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유상복 대령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둘러 캐비닛을 열고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땀을 흘리며 초조한 표정으로 뭔가 눈치챈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유상복 대령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린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감찰단 본부에 보고를 올렸죠. 증거 확보 완료. 체포 준비 요청. 답장이 왔습니다. 48시간 내 헌병 투입. 대기하라.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이제 곧이야. 곧 끝날 거야.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해선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그를 창고로 부른 거였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위험해. 저는 서둘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죠. 정민수 하사. 유상복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령님.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정비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비? 그래. 그럼 왜 한밤중에 행정실 근처를 어슬렁거려?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상복 대령이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내가 굴린다. 알겠나? 내 중령 어미가 와도 마찬가지야. 선 넘지 마. 너한테도 너네 가족한테도 좋을 게 없어.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상복 대령과 민수가 저를 돌아봤죠.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비웃었어요. 오, 한중령. 마침 잘 왔네. 내 부하 교육 좀 시켜. 이것저것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더라고. 하사 정민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업무? 유상복 대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중령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여긴 내 부대야. 내가 룰을 정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군에는 법이 있습니다. 룰이 아니라 법이요. 뭐? 유상복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상복 대령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 그리고 발소리. 유상복 대령이 창문 밖을 봤습니다. 헌병 차량들이 정비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뭐야 저건? 유상복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 안쪽에서 계급 패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올렸죠. 별 3개. 중장. 유상복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 한서령 중장입니다. 창고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상복 대령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 역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3스타?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상복 대령만을 응시했죠.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소령이 헌병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사령관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부 사본, 거래 명세서, 회계 부정 증거, 그리고 민수가 기록한 수첩. 유상복 대령.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2년간 부품 납품 비리에 연루되어 수억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유상복 대령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제 납품량을 속이고 차액을 외부 업체와 나눠 가졌죠. 그건 진금 역시 이 거래의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장과의 결탁 증거도 확보했고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부하들에게 폭언과 권력 남용을 일삼았고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유상복 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령관님 저는 헌병. 제가 손을 들자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유상복 대령을 군수사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됩니다. 제발. 유상복 대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헌병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쇠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유상복 대령은 그제야 모든 걸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끌고 나가시오. 헌병들이 그를 연행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정비고 마당을 지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상복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차량에 실렸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사 정민수. 네. 민수가 부랴부랴 자세를 바로 했어요. 수고했다. 내가 모은 자료 덕분에 수사가 수월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잘했어. 자랑스러워.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긴 군대였고 저는 사령관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민수가 바짝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오소룡이 뒤따라왔죠. 사령관님, 사단장도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 끝까지 파헤쳐.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정비대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저를 보며 경례를 올렸어요. 저 역시 경례로 답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상복 대령은 구속 기소되었고 사단장도 조사를 받게 되었죠. 외부 업체 대한산업 역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정비대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장부는 전면 제작성되었죠. 부품 재고도 다시 점검하고 관리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이곳에 머물며 정비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어요. 병사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했죠. 박도윤 상사도 한결 편안한 얼굴로 일했어요. 중령님 아니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그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이제 편히 전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도윤 상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 역시 미소를 지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비겁했죠.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박도윤 상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비고를 한 바퀴 돌았어요. 이제 장비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품 상자도 번호순으로 쌓여 있었죠. 먼지도 닦이고 공구들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정비대 같네. 민수가 멀리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사 정민수. 네, 사령관님. 민수가 벌떡 일어나 자세를 잡았어요.
여기서 계속 복무할 생각인가? 네. 부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있으면 이 부대는 달라질 거야.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군인과 군인으로서, 상관과 부하로서 그렇게 지켜야 할 선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정비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감찰단 본부로 복귀해야 했거든요.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어요. 병사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사령관님,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격려를 올렸죠.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맡은 바 임무 최선을 다하시길 명심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부대가 살아났습니다. 아닙니다. 이곳 병사들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멀리서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하사 정민수. 네, 사령관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바짝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건강해라. 감사합니다. 민수가 격려를 올렸습니다. 저 역시 격려로 답했죠.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정비대가 멀어졌어요. 민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격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있어. 그리고 자랑스럽다. 차량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원도 산길,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서울로 향했죠.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유상복 대령의 모욕, 비리조사, 민수와의 은밀한 협력, 그리고 마지막 응징. 끝났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군대엔 아직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저는 다시 감찰단 본부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 엄마, 저 병장 달았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민수의 답장이 또 왔습니다. 정비대도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대대장님 정말 좋으세요. 다행이다.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바쁘다. 괜찮다. 잘 지낸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썼죠. 엄마도 잘 지낸다. 곧 보자. 네. 다음 휴가 때 뵐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소령이 들어왔어요. 사령관님, 새로운 첩보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모 부대 군수품 유출 의혹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또 시작이네. 하지만 괜찮아. 이게 내일이니까. 저는 서류를 덮고 오소령을 받습니다. 조사 시작하지. 명심하겠습니다. 오소령이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엔 새로운 사건 파일이 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해낼 거야. 정의를 위해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비대에서 가장 믿음직한 병사가 되어 있었어요. 후임들을 잘 가르치고 장비 관리도 완벽하게 했죠. 새로운 대대장은 민수를 특별히 신뢰했습니다. 정병장, 이번 정비 교육 내가 맡아줄 수 있겠나? 네, 대대장님, 하겠습니다. 민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비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장비들,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박도윤 상사는 예정대로 전역했고 고향에 내려가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죠. 민수에게 가끔 연락이 왔어요. 병장, 전역하면 우리 카페 놀러와. 커피 한 잔 쏠게. 네, 상사님. 꼭 가겠습니다. 민수는 이제 군 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엔 엄마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죠. 엄마가 목숨 걸고 싸워준 덕분에 이 부대가, 이 군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민수는 작업을 마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죠. 저는 잠깐의 휴가를 얻어 강원도 정비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수가 곧 저녁이었거든요. 정비대 정문에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찬 병사들, 웃음소리 가득한 정비고, 정비대는 이제 제대로 된 부대가 되어 있었죠.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래 왔다. 우린 정비고 뒤편으로 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전역해요. 알아. 축하한다.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비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것도.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유상복 대령이 협박할 때. 하지만 엄마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3스타 사령관이라는 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자랑스럽다. 내가 용기 내줘서 앞으로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의롭게, 당당하게. 저는 민수를 꽉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정비고 위로, 마당 위로, 우리 위로. 민수가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엄마, 전역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군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 바로 잡아야 할 게 아직 많거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내 길을 가거라. 우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모자가 함께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부조리와 부패에 맞서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게 내 길이니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의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온다.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린 함께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